안녕하세요. 방송국의 이지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제가 헐레벌떡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집에서 나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차를 다시 트렁크 열어보니까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노트북이 없으니 이게 안 나오거든요. 집에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일 없으셨죠? 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오늘 주제는 조금 암으로 많이 잡아봤어요. 암. 왜 암으로 주제를 했냐면은 암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중에 1위예요. 1위.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원인이 암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위가 암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암에 좀 잘 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있으실 거고 식습관의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심혈관도 잘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암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봐야 돼요. 보시면 우리나라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OECD에서 1위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이 정도고요. 우리가 말하는 암은 이렇습니다. 사망 원인은 거의 암이 1위다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 암이 보시면은 남자 기대수명이 79세, 여성 기대수명이 85세로 돼 있어요. 기대수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평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균 키가 남자가 176이다 그러면은 평균 키보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편차가 크잖아요. 누군가 2m도 있을 거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걸 봤을 때 기대수명이라는 게 그 전에 사고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평균이 더 높아요. 이거보다.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85세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90세까지 사신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수명이 90세를 찍으면 평균적으로 100세는 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암 발생률이 보시면 여성은 3명 중에 1분 걸리고 있고요. 남성은 이제 5명 중에 2분이 걸리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렇게 많이 걸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 높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한 10년 뒤 정도 되면은 2명 중 1명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좌석에 2명씩 앉아 계시는데 이제 너 아니면 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다가오지 않으세요? 암이라는 게 굉장히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느낌 좀 드시죠? 요즘에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암보험도 엄청 많이 들고 사람들이 어떤 건 착한 암, 나쁜 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암이 있어요? 세상에? 네, 착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벌어줘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부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암이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굉장히 친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이 걸리기 전까지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다가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 암이 걸렸다라는 얘기 들으면 그 친구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 한번 생각해보고 마는 거죠. 내 가족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할 일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암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걸리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예방을 하고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더 깊게 드려볼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의료는 이렇습니다.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거나, 그렇죠? 수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 항암 약을 먹죠. 항암제. 그래서 항암 수술은 뭘까요? 수술.
암 수술. 항암은 아니죠, 그건. 암 수술이죠. 암 수술은 쉽게 얘기해서 암세포가 많은 곳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위를 써서 잘라내는데 수술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좀 더 정밀하게 자를 거고 수술을 좀 못한다 그러면 대충 자를 거고 그런 차이인 거지 잘라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단계. 그럼 방사선 치료도 있고 화학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로 치료를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그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하는 원리는 결국에는 암세포를 쏴서 죽이는 거예요. 네, 암세포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이나 아니면 방사능적인 걸로 암세포가 많은 것 같은 곳을 CT 찍으면은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쏴서 거기에 있는 세포를 물리적으로 또 죽이는 거죠. 결국에는 수술과 암 치료는 다 그 근처에 있는 세포를 다 죽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정상세포도 많이 죽이게 돼서 몸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암세포를 먼저 죽이는 게 우선이니까 하는 치료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도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먼저 일단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 거는 약입니다. 약. 그래서 항암제가 이제 진짜 시작인데 항암제가 1세대가 있고요.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4세대라는 얘기도 있는데 4세대는 사실은 3세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1, 2, 3세대까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1, 2, 3, 4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세대를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1세대도 쓰고요. 2세대도 쓰고요. 3세대도 쓰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드시고 병원에 가셔서 일반적으로 권유를 받는 건 1세대예요. 네, 거의 1세대로 치료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2세대는요. 대부분 효과가 요즘에 거의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세대를 많이 안 써요. 쓸 수 있는 암세포가 종류가 있어요. 몇몇 암세포에 쓸 수 있고요. 대부분의 암세포에 안 통하기 때문에 2세대를 거의 안 쓰면 되죠. 그리고 이제 3세대는 요즘에 막 떠오르고 있어요. 발전적이고 효과가 좋더라 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주사 한 방에 억대입니다. 억대 주사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이제 못 맞죠. 2세대도 몇 천만 원짜리예요, 한 방에. 근데 이제 3세대는 더 비싸요. 1세대는 좀 저렴하니까 보험도 되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암세포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1세대를 기본으로 하고 돈이 많은 거는 이제 3세대로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는데 1세대는 뭐냐면 화학항암제라고 해요. 화학항암제. 화학항암제가 원리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원리는 간단해요. 화학항암제 원리는 그 빨리 자라는 세포죠.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 그 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어떤 세포예요? 빨리 자라는 빨리 자라는 세포. 그럼 빨리 자라는 세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머리카락, 머리카락, 손톱. 손톱.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암세포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암세포만 죽이면 좋은데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의 면역 기관도 안 좋아지죠. 왜냐면 면역 세포도 빨리 자라거든요. 우리는 매주 새 면역 세포를 갈아줘야 돼요. 면역 세포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면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역세포도 빨리 자라는 거다 보니까 면역세포도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정상세포도 같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1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대는 암 중에 특정 단백질을 분비하는 거를 봤어요. 암이 세포 신호를 주려고 나름 자기가 더 이제 번창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막 분비를 하는데 그 단백질이 특정 단백질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단백질을 분비하는 애들만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었는데 그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 단백질이 암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몇몇만 잘 통한다. 그래서 잘 안 쓰게 된 거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면역 세포 있죠. 원래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면역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면역력 그러잖아요. 광고에서 어떻게 나와요? 면역력 그러면은
막 보호막이 막 몸에 막 동그랗게 둘러져 있고, 뭐 감기 바이러스 오다가 다 튕겨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호막 보이시나요? 이렇게 몸에? 밖에? 그건 이미지죠, 이미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몸 속에서 면역 업무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포가 어느 정도로 방어막처럼 일을 하느냐? 여러분 폐 안에는 뭐가 차 있어요? 공기가 차 있겠죠. 폐 속에 공기가 차 있잖아요. 그 공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걔를 잡기 위해서 폐 안에 공중에 떠서 잡는 면역세포도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그 정도로 과감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이런 걸 잡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바로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면역세포가 잘 일을 못하고 힘을 잃어서 암세포도 잡아야 되는데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우리가 매일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은 우리 몸에는 평균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암세포의 수가 3,000개 정도 돼요. 3,000개. 3,000개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암세포 3,000개를 매일매일 잡아서 죽이는 세포가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3,000개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암세포.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면역세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주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다시 튼튼해져가지고 가서 몰아내면 좋죠. 그럼 암세포를 잡아주기 시작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너무 예후가 좋아서 이 항암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엄청 특별하냐?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면역세포를 잘 건강하게 못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면역세포를 빼내서 밖에서 더 강화해서 막 배양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넣어줄 때도 있어요. 그게 자세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자세된 건데 결국엔 면역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화시키면 암세포가 좀 잘 잡히더라. 이게 요즘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주사제의 원리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가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재밌게 담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네. 되게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문 용어 다 빼고 얘기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암이 왜 걸리냐부터 이제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하면 암에 걸리고 나서잖아요.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게 좋아요? 암에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래서 안 걸리는 쪽을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암에 걸리는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암에 걸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세포였어요. 우리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배신하고 이상하게 나빠진 세포가 암세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우리 몸에 세포였는데 왜 그렇게 변하느냐? 어떻게 변했길래 그러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은 계속 커져요. 계속 분열을 해서 점점 확장하고 커지는 게 암세포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커진다. 그럼 계속 커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암세포한테. 암세포도 영양이 필요해요. 영양. 근데 암세포가 필요한 영양과 우리가 보통 정상세포가 필요한 영양이 달라요. 정상세포는 어떤 영양을 먹고 살아요? 건강하려면.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세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미량영양소라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암세포는 어때요? 비타민, 미네랄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먹어. 그리고 뭐 먹어요? 당. 포도당을 먹습니다. 포도당. 그래서 당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분들 중에 약간 전체적인 공통점이 당을 좀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방법으로 걸리는 분도 있지만 누적으로 암에 걸리는 분들은 당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암세포도 그걸 좋아해서 잘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어떤 성질이 있느냐 암세포가? 암세포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그거 외에도 죽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불멸. 일반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야 돼요.
죽고 다른 정상세포가 이제 또 다시 젊은 세포들이 또 커서 그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암세포는 안 죽고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더 알려드리면은 일반 세포는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얘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암세포는 발효 호흡을 합니다. 발효. 당을 발효해서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리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러잖아요.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숨 잘 못 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숨을 못 쉬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숨이 얕아져서 산소호흡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암이 잘 사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호흡을 잘하고 살고 있는지, 깊게 하고 있고, 호흡을 잘하는 방법은 숨을 충분히 내뱉는 거예요. 네. 마시기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뱉는 게 호흡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특징은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왜 그런 이상한 특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이상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요. 세포핵 속에 DNA가 있는데 DNA가 그 세포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복제할지를 다 결정하는데 그 DNA가 고장나는 거예요. DNA가 고장날 때 왜 고장나느냐? 바로 얘 때문에 고장나요.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이 전자를 뺏어가기도 하고 공격을 해서 이 DNA가 파괴되다 보면 얘가 변형이 일어나서 나 이제부터 나 비타민 안 먹어. 나 당만 줘. 나 숨 안 쉬어. 발효할래. 나 계속 클래. 안 죽어. 나 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게 암입니다. 네. 되게 암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암이 발생하면 결국엔 우리 몸에 있었던 건데 변화돼서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때 그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 몸은 원래 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항산화 성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산화 스트레스가 오는 거를 DNA로 막을래? 안 되죠. DNA로 막는 게 아니고 DNA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DNA가 파괴되기 전에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항산화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어서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어서 채워주는 그런 성분이 항산화 물질을 잘 만들게 도와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항산화제라는 게 결국 우리 DNA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암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줄여주는 거. 그래서 몸이 안 좋고 항산화 성분이 부족한 분들은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 이상, 많은 사람 10,000개도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걸 줄일수록 좋죠. 3,000개, 2,000개, 1,000개로 줄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 할 일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항산화 성분을 항상 섭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아예 막을 수는 없죠. 암만 건강해도 1,000개, 2,000개, 3,000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만들어지는 애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세포들이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애가 바로 NK 세포예요. NK 세포. 네. 얘 말고 뭐 T세포라는 킬러 T라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중구, 호상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애들을 빼고 제일 우리가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으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잘 찾아서 잘 죽여주는 애들이 바로 NK. 노스코리아 아니라고 그랬죠? NK가 뭐예요? Natural Killer. 네, 자연적인 킬러의 세포. NK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암세포를 죽여줍니다. 어떻게 죽이냐? 한번 볼까요? 얘는 호중구라는 면역세포예요. 다른 애예요. 호중구가 박테리아를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서 진짜 혈액형 촬영 영상인데요. 쫓아가가지고 잡았죠.
잡아서 둘러싸가지고 녹여서 먹어요. 양념된. 그 다음에 얘는 게식세포라고 아까 배보다 엄청 큰 애예요. 덩치가 엄청 큰 애가 이제 한꺼번에 잡아먹어요. 한꺼번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게식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많이 먹죠? 이렇게. 제가 호산도라네, 호산도. 우리로 말하면은 약간 특전사 같은 호산도에서 너무 세서 그런 미세충도 막 때려서 죽여요.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암세포 얘를 이제 메인 스토리식 사람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 중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그 중에 NK세포, NK세포 암세포에 붙어요. 붙어서 지금 색깔이 변했는데 이거를 표시를 한 거고 안으로 팍 찔러요. 찔러서 거기다가 성분을 주입하면 주입하면 암세포한테 섞어내려 줄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면역세포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면역세포가 그러면은 건강해야 되겠죠.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볼게요. 우리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이 골수라는 곳이에요. 골수. 골수가 어디 있어요? 뼈 속에. 그죠? 영어로 marrow라고 하면서 M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데 marrow bone 해서 이제 뼈죠. 뼈. bone. 뼈에서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면역세포 중에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 중에 만들어지자마자 사용되는 애가 있고 만들어진 다음에 훈련소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군대 가서 잠깐 훈련받고 양성되자마자 전방에 투입되는 그런 일반적인 병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특수 능력을 가진 그런 군인들이 있다.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그 두 가지가 다 만들어져서 특수 능력을 가진 애들은 다른 데로 가서 이제 교육받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사용된 애들은 여기서 바로 사용이 되는데 바로 사용되는 애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 B세포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B로 시작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걔가 B가 본 뼈의 약어예요. 그래서 뼈에서 만들어지자마자 사용된다 그래서 B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중에 NK세포도 여기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의 건강과 뼈 건강이 그러면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백혈병 중에 골수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골수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역이 바닥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 골수에 암이 걸려서 면역 못 만들어내요. 면역세포. 잘 못 만들고 만들어도 엉성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서 싸워!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수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뼈 건강도 잘 챙기셔야 돼요. 특히 여성들 뼈 건강이 약해요. 남성에 비해서. 아세요? 네. 여성이 훨씬 약한 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출산이라고 하시는데 출산 생각보다 큰 원인이 아니에요. 출산 때 영양 섭취 잘하면은 뼈 괜찮아요.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오히려 출산 때 뼈 튼튼해지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잘 영양을 섭취하면 몸이 무겁기 때문에 뼈가 무게 자극을 받아서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데 제일 여성 뼈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호르몬이에요. 40대가 되면요. 그렇게 음악이 격렬하게 나오면서 40대가 되면 급속도로 그냥 이 호르몬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거의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이 여성처럼 그렇게 바닥이 되면 80세가 되는 거예요. 남성 80세랑 여성 50세 정도가 비슷한 호르몬 상태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영양 흡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양제 암만 많이 먹어도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잘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걸 안 하면 뼈도 굉장히 약해지더라.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뼈가 굉장히 잘 부서지죠. 그런 게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면 호르몬을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이소플라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콩 많이 드셔도 되고요. 이소플라본 영양제를 드셔도 좋은데 이소플라본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걱정할 게 아니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요. 여성 호르몬 조절제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분은 채워주고 많은 분은 조절해서 낮춰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여성 호르몬에 유리하고 여성 호르몬이 잘 차 있으면 첫 번째 좋은 점 영양을 잘 흡수한다. 두 번째 좋은 점 여성이 여성 몸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번에 갑자기 내용이 만들어갖고 말고 이제 볼수 얘기 마저 하면은 여기서 면역이 만들어지는데 뼈 잘 챙기셔야 되고요. 잘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애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가 나 일 안 해. 파워. 나 일 안 할래요. 그럼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암세포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면역세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보시면 활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NK세포 활성도. 여러분들 피 검사할 때 이것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활성도 검사해보면은 정상인이 이런데 아픈 사람들은 다 활성도가 낮아요. 면역세포 수 차이가 나는 분도 있지만 면역세포 수는 똑같은데 활성도 차이가 나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활성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가 없으면 암세포에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왜 노냐? 왜 면역세포가 저기 일을 안 하냐? 그건 바로 면역세포가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을 충분히 올려주지 못했다. 그 지능을 올려주는 게 결국 영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곳, 훈련시키고 계속 보존하는 곳이 있어요. 훈련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흉선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이 있죠. 그래서 흉선과 장내 환경 여기 안에서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는데 그때 영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장 상태가 좋아야 돼요. 장이 안 좋은 분이 면역이 약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장 관리부터 하세요. 그게 그거 때문에요. 면역세포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맨날 면역세포가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오락실만 가고 제 얘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장 상태가 안 좋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장을 관리 잘 해야 된다. 특히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리 파이버라고 되어 있는 파이버는 뭐냐면 식이섬유. 그렇죠? 식이섬유가 다이어트리 파이버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드시면 그 식이섬유를 여러분들 스스로 소화하실 수 있어요? 소화 잘 돼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산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도 소화 효소가 소화 못 시키는 게 식이섬유입니다. 대신에 누가 먹느냐, 누가 소화시키느냐, 여러분들 장에 살고 있는 건강한 좋은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여기서 배출하는 물질이 있어요. 배출하는 물질 중에 이제 좋은 물질들이 많죠.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성분들이 여러 장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 성분이 세포 사이를 타고 면역세포에 도달합니다. 그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성분들을 먹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깨우는 성분 중에 되게 중요한 성분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유익균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세트로 여러분들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 일본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해주면 안타까운데 일본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을 계속 받아요. 특히 이제 의학 쪽에서는 계속 받아요. 그래서 2025년 올해도 일본에서 받았어요. 노벨 생리의학상. 그래서 이분 시몬 사카구치. 근데 이분이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계지만 사실 이제 미국 사람에 가깝고요.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이번에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보신 분 계세요? 이분 노벨상 어떻게 받았는지? 관심이 저만 있군요. 저만. 이분이 이제 노벨상 받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따로 다 볼 필요 없고 굴수 있죠, 굴수. 아까 봤죠? 여기서 이거 뭐예요, 여기? 면역세포 만드는 거예요. 면역세포 중에 얘네들은 이제 애기. 얘네들은 좀 큰 애. 애기들은 나와서 면역 줄기세포로 탄생하고요.
좀 큰 애들은 나와서 바로 면역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를 돌면서 면역이 필요한 곳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면역이 이렇게 애기들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사이머스라는 데가 흉선, 여기 있다 그랬죠, 흉선. 갑상선 아니에요. 갑상선 여기 있고 흉선이라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흉선이 어릴 때 진짜 중요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면역세포를 훈련시켜가지고 후천적 면역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면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 뭐가 있다고요? 후천적. 네, 왜 그럴까요? 선천적 면역은 뭔 일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을 해요. 암세포 만들어지면 바로 대응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바이러스예요. 그럼 바로 대응한다고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는데 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선천 면역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천 면역이랑 막 싸워가지고 면역세포들이 막 죽어요. 막 죽을 때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왜 죽지? 상대방 저 바이러스가 새로운 애가 어떻게 생긴 거지? 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걔를 데려다가 분석실에 가서 연구를 막 합니다. 그 연구실이. 여기서 연구를 해서 테러 트레이닝을 해서 그 바이러스만 잡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다시 보내요. 거기까지 3일 걸립니다. 3일.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3일 이후부터 낫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감기를 낫게 하는 그런 게 우리 몸에 돌아가는데 이 흉선의 기능이 여러분들 70세 정도 되시면 흉선이 아예 퇴화해서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70세 이후에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대응을 잘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양을 잘 관리하면 흉선 기능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흉선 기능을 잘 여러분들 항산화로 잘 보존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것도 또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 흉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T세포라는 게 만들어져요. T세포가 이제 아까 그런 암세포도 잡고 다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요번에 나온 그 노벨상 이 얘기는 다음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할게요. 근데 요것만 딱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뭐냐면 T세포가 종류가 두 가지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는 킬러 T, 헬퍼 T. 킬러 T는 가서 죽이는, 암세포도 죽이고 바이러스 죽이고 하는 T세포. 헬퍼 T는 적들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일러주는데 제가 저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얘가 이제 헬퍼 T라고 보시면 되는데 킬러 T, 헬퍼 T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T세포를 발견해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 T세포가 뭐냐? Regulatory T라고 해서 조절 T라는 게 있었어요. 조절 T. 조절 T를 Regulatory T를 줄여서 Treg라고 부르는데 Treg. 그래서 약간 왜 티라노사우루스 줄여 부를 때 T-Re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계속 Treg라고 부르는데 이 Treg이라는 얘는 뭘 하느냐? 자, 얘가 킬러 T가 막 싸우다 보면 너무 많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흥분해버려요. 왜 전쟁 막 하면은 사람 막 미치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그것처럼 킬러 T가 사육의 재미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죽일 놈 더 없어? 그러다가 우리 세포를 막 죽이기 시작해. 그러면 무슨 병에 걸릴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걸 이렇게 계속 T세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막아주기 위한 세포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가서 진정해 하면은 힐러티가 맞아 나 이런 놈 아니었지 진정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평온을 찾는 이게 아까 그 흉선에서 발생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T세포 중에 하나인데 얘가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Treg이 잘못돼요. 부추겨. 그러면은 오히려 부추겨.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요즘에 어린 층에서 만들어지는 자가면역 질환 엄청 많잖아요. 요즘 어린애들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피부가 안 좋고 막 이런 것들. 그럼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바로 이 Treg이 제정신을 못 차려서 일을 안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얘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항산화 관리, 영양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영양들 쭉 나열하면 결국엔 비타민과 미네랄, 아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면역도 노화가 됩니다. 아까 보시면은 면역세포가 고령이 되면은 이제 면역력이 갑자기 급격히 40세부터 면역 노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잘 관리하는 분들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노화가 속도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가기도 해요. 노화 속도가 진행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건 관리에 달려있어요. 면역을 여러분 얼마나 관리해주느냐. 내 면역세포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주느냐. 면역세포한테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면역관리는 딱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 면역관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산화. 이거는 뭘 해요? 여러분들 DNA 파괴를 막아준다. 그리고 흉선과 이런 곳에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이 1번. 두 번째, 미생물은 뭐 해요? 여러분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여러분들의 면역세포를 똑똑하게 해준다. 면역세포 활동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 운동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있죠. 나는 운동 안 해요.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운동하는 것은 숨쉬기입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운동 안 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요. 네, 운동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되게 필요하다는 게 하루에 한 20-30분 운동을 꼭 하는 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만 방콕 파타야 저도 좋아하지만 진짜 방콕 그냥 방에 콕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스트레스 중에 호흡이랑 관련된다 그랬죠. 호흡. 그럼 집안의 환기 하루에 2번씩 하시는 거예요. 네, 하루 2번씩 하시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해요. 요리를 해놓고도 안 해요. 네, 요리할 때 제일 문제되는 건 프라이팬이죠. 왜 그래요? 프라이팬 가열하면 프라이팬에 코팅돼 있잖아요. 코팅 안 하고 그냥 코팅 안 해도 되는 프라이팬 쓰시는 분. 계시네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코팅을 프라이팬 팔러 온 건 아닌데 프라이팬에 코팅돼 있는 거 있어요. 네, 코팅돼 있는 게 무슨 코팅이에요? 불소 코팅이라고 있어요. 불소에 코팅한 프라이팬은 안전한 프라이팬이지만 그거를 가열해서 150도에서 200도 이상 올라가면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프라이팬을 안전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가열을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새 키우면 새가 바로 죽습니다. 네, 실제 실험해보시면 집에 카나리아나 이런 거 키우시는 새들은 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딱 해서 가열해서 한 30분 지나면 바로 죽어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불소. 그래서 그 불소는 그런 것들이 공기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암만 바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집안 미세먼지가 훨씬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루에 얼마큼 해요? 한 사람이 하는 호흡의 양. 한 사람이 하는 호흡의 양은 여러분들 거실 크기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 정도의 크기의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내가 한번 호흡했던 공기잖아요. 깨끗한 공기 아닐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환기하는 습관, 그리고 숨을 깊게 내쉬는, 오랫동안 내쉬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다 합쳐져서,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잠을 하루에 6시간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고요. 7시간 못 자면 스트레스 조금 받고요. 8시간 자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8시간을 안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7시간이라도 주무시고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우리의 면역세포가 쌩쌩하게 다니면서 여러분 좋은 것 살리고 나쁜 것들을 죽이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그래서 면역이란 말은 역을 면한다는 말. 역을 면한다는 말이 뭐예요? 역이 뭐예요?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걸 역이라고 합니다. 역. 그럼 무슨 얘기냐? 면역.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면역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면역을 잘 살리셔서 앞으로 5년을 살지 말지 이런 기로에 놓이시기보다, 그래서 나 걸렸으니까 이제부터 5년 열심히 관리할래 보다
그 전 5년 전부터 관리를 해서 걸릴 이유도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미래의 의사처럼 스스로에게 예방에 관심을 두고 병원에 의존하지 마시고 환자가 되지 마시고 건강한 상태에 우리의 몸을 평생 유지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